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1초 마감 저금리 공포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특판으로 5% 정기예금 이벤트를 펼쳤는데 이게 1초 만에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저금리 공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특판을 했어요. 인터넷 한번 다들 해보신 분들,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카카오가 1000만 고객 달성 기념이라고 해서 많은 이벤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근데 여기에서 월요일날 카카오뱅크가 선착순으로 5% 정기 예금을 아주 특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난리가 났죠. 뒤에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오전 11시부터 특판 예금을 판매를 시작했는데 100억 원의 한도를 모두 채워서 판매 마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간단합니다. 불과 1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금 버튼 누르고 누르는데 사람이 1초 안에 다 할 수 있나요? 설명까지 읽어서. 아니죠. 어떻게 예금 판매 절차를 1초 만에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막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벌써 짜여진 각본에 당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1초 만에 예금 판매 절차가 끝났다라는 건 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 5초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아니 아무리 예금 관련된 서류를 안 읽고 그냥 입력을 해도 5초 이상 걸릴 것 같은데 1초에 됐다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누가 분통이 튀어요? 당연히 소비자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특판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미 예금을 해지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용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이벤트에서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그쵸? 소비자? 1%의 확률, 진짜 1%인지는 모르겠는데 1초 만에 들어간 그 소비자들이 이득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얻어 걸린 거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일 이득 본 건 누구냐?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 왜? 쉽게 홍보로 5억 원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억 원의 특판인데 이게 5%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그냥 5억이라고 칠게요. 5억의 홍보료로 전 국민들한테 카카오뱅크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엄청난 이득이에요. 5억? 홍보에 그냥 다 던진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매달린 사람들만 호구가 되게 된 거예요. 카카오뱅크의 이 의도적인 움직임에. 그러니 1초 소비자들은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되는 주제 알고 계시죠? 저금리 공포예요. 왜 저금리 공포겠어요? 이 5% 카카오뱅크가 챙겨준다는 정기예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1초 만에 동이 났는데 이 말은 우리가 돈을 굴릴 데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쉽게. 그 말은 저금리 공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내용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했었죠. 한국은행, 우리나라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한 번 내리면 이제 계속 내리게 될 겁니다. 이번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었죠. 한 번 금리를 내리는 순간 계속 저금리로 이제 쭉 꾸준히 앞으로도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뭐냐? 돈의 값어치가 희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싸진다는 얘기고 이에 연동돼서 나머지 자산 값어치,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주식, 땅, 귀금속 같은 게 전부 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한마디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이제 엄청난 손해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뱅크 5% 특판에 몰린 거예요.
그만큼 금리 높은 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그쵸? 왜? 안전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금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번 순간부터 이 돈을 어떻게 알차게 쓰지 않는 한 돈의 값어치가 매달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자라 뭐 자산 재테크 면적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PB 센터에서 계신 분들은 얘기가 다른데 우리같이 일반 서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내가 자산 값어치를 지키기 위해 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돼요. 저금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애매하죠.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은. 왜? 이미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월급을 번 만큼 부동산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도 부동산에 비슷하게 같이 올라서 투자하기가 애매하죠. 소액으로는. 채권은 애초에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채권은 애초에 단위가 억에서 10억 단위로 해가지고 채권자들의 이 큰 손, 쉽게 얘기하면 금융센터 이런 데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서 1%, 2% 남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채권은 애초에 서민들은 접근도 못해요. 주식, 그나마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를 투자할 바에 해외 주식을 투자하라고. 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항상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재미가 없다고. 펀드,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과 펀드는 위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죠. 옛날 미래에셋이 이 펀드를 통해서 기업을 구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였어요? 펀드 투자하면 손해볼 거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중국이 한번 휘청거리니까 펀드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펀드도 이거 장난 아니구나 라고 얘기를 했죠. 위험도가 다들 있어요. 그러면 또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애매하죠. 왜?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화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달러로 수익을 보기가 애매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달러 투자가 요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술품 서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품 가격 단위도 다르고 이거를 내가 들고 있다가 값어치를 상승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있는 자들만의 이야기예요. 쉽게 우리가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내가 즐거워서 외식하는 방향이 그거만 만족하는 상황인데 예술품으로 우리가 뭐 만족을 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돈의 여유를 떠나서 진짜 어려운 거죠. 귀금속 이거가 그나마 현금성 자산의 상쇄, 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에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정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금속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 선물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눌러지고 있죠. 왜? 너무 오르면 미국 달러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억누르는 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24일인데요. 24일 날 이미 지금 새벽에 누르고 있어요, 금을 열심히. 그래서 귀금속도 애매해요.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보험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 이게 이론적으로는 현금성이 떨어지면 귀금속을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말 이거는 이론에 불가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그럼? 비트코인, 암호화폐예요. 근데 이거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절대 자산 값어치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오직 투기성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부를 유지하는 사람들 말고요. 그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물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가 없어요. 결국은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수많은 것 중에 답이 예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왜? 다들 위험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예금이 답이다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제가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하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할 거예요. 뭐 무조건 답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동산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부를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부동산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근데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와 투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성으로 괜찮아요. 왜? 투자에 내가 수익을 못 봐도 실거주로 이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그렇게 1순위였던 거예요, 매번. 지금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자체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카카오뱅크가 1초 마감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게 뭐예요? 저금리 공포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쵸? 요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결국은. 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안전하게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금리, 경제성장이 활발할 때는 금리가 높아도 내가 이걸 빌려도 그만큼 이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금리에 다들 만족했어요. 대출 받는 사람들도 무려 6%에 대한 엄청난 대출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빌렸어요. 왜? 이거 빌려서 내가 투자해도 고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뽑아낸다고. 예금하는 사람들도 만족했죠. 와, 내가 돈 맡겨놓고 5%, 6%니까 내가 요거 더욱더 열심히 현금을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근데 그게 깨졌으니까 지금 이제 저금리 공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쵸? 다 설명을 했어요, 쉽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뱅크의 이번 이벤트, 결국은 누가 이득을 봤어요? 1초 안에 들어갔던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만족을 했어요? 아니면 누가 만족을 했어요? 결국은 카카오만 홍보로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5억으로. 그쵸. 단순 계산으로 5억으로 전 국민한테 카카오뱅크 이벤트라는 걸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소비자 기반에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게 아니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뭘? 저금리 공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저금리 공포라는 게 진짜 다른 얘기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경기 침체 장기화라는 거예요. 쉽게. 그만큼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동성의 함정.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뉴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은 돈이 그렇게 돌지 않았어요. 언제 돈이 돌았냐? 전쟁으로 물건이 엄청나게 생산될 때. 그게 유동성의 함정의 이 원인과 결과였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값어치가 하락된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저금리 시대로 다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어딘가에 내 돈을 지키려면 다 쓰던가 아예 아니면 투자처를 지켜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걸 카카오뱅크 이번 이벤트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미 기득권을 내가 기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한 채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강남권에 두 채가 있지 않는 한. 왜? 언젠간 이 기득권도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라는 불안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예 없는 분들은 지금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 얘기 자체가. 결국은 어딘가에 우리나라가 투자할 투자처가 전혀 없는 현 상황이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거다. 이는 곧바로 저금리 공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얘기는 아마 부동산 갭 투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꾸 물어보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아시죠? 다들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구독. 저 매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당연히 이 내용이 매일매일 전달이 될 겁니다. 국방, 뭐 사회, 정치, 경제요. 근데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꼭 좀 다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게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거를 쪽지를 제 옛날에 제가 블로그를 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